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이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게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불길은 예기치 못한 곳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약탈에 이어 방화. 코리아타운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LA 폭동입니다. 폭동 후 1년 LA. 여전히 긴장한 채 밤마다 LA 구석구석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 무선 순찰대. 그들은 폭동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생과 사가 갈리는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한 수천 발 총알이 날아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응사도 하고. 요즘 들어 부쩍 한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날도 LA 한인타운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치던 중남미계 청년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대원들의 노력으로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험한 일을 자청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한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좀 너무 분해서 그렇습니다. 분개해서. 취재 기간 중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일 신문에 오르내릴 정도로 한인의 피해는 커 보였습니다. 대낮에 도로에서 카제킹을 당했다는 교포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더군다나 캐시 장사하기 때문에 은행에 자주 캐시 가져왔다 갔더니 항상 그랬는데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범인 2명이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 탄 녀석이 그 밑으로다가 저 총을 갖다 이제 옆구리다 대고서는 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더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는 내리려고 그러는데 키는 놔두고 내리라 이거죠. 그래서 키는 놔두고. 다른 피해자에 비하면 그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범죄도 있습니다. 강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리의 차를 차단시킨 후에 스와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와트 팀이 오리고 준비하는 동안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가 범행한 순간으로부터 45분 만에 자수를 했죠. 가게 주인이 범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갔을 때 대낮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2인조 강도였다고 합니다. 기관총을 쓱 빼더라고. 그러더니 탁 들이대는데 지금 여기 상처가 있어요. 네, 거기다 탁 대는 동의가 지금 째졌죠. 그러고서 네, 물론이죠. 처음에는 나도 흑인이 들어왔는지 라틴 피플이 들어왔는지 그것조차 구분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황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니까 벌써 그 강도라는 그 야심을 가졌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당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경찰에 물어볼 때는 내가 블랙인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페니쉬더라고요. 그만큼 당황했던 거죠, 사실. 네. 한인을 포함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증오 범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보 상효에 근무하는 유정석 씨는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빨려고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흑인 2명이 덮쳤습니다. 돈을 빼앗고 유 씨의 머리에 권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서울방송에서 왔는데요. 상태 좀 어떠세요? 응급치료만 받고 병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어느 쪽으로 맞았냐면 이렇게 누워서 이쪽으로 맞았는데 여기 지금 파운트가 났어요. 총알이 들어가서 안구 아이볼 있죠. 아이를 갖다가 타치하면서 그 아이의 데미지를 많이 주고 브레인에는 데미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근데 총알이 지금 현재 브레인 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정석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지만 상태가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권총왕도 이번이 3번째고 나이프로 19번째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런 죽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번에 총이 딱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몸이. 그러면서 애랑 와이프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린애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도 공포를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킨 대로 땅에 엎드렸죠. 그랬더니 손을 등을리다 대래요. 얘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 지갑에 신분증이 있으니까 너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괴롭히면은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날 안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멋지게 했어? 끈은 근데 누가 해주셨어? 이거 너 몸매잖아. 선생님이? 공부한 건 지금 잘 건사해놔라. 준영이 공부하는 거 건사하는 데 있지, 소라? 아이 앞에선 차마 찡그릴 수 없었지만 수시로 그는 통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칼에 찔려서 걔네들을 잡았어요. 16살 난 애들이고. 그런데 법정에 가서 판사가 걔네들 보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걔네들 대답이 I wanna see how and die. 사람이 어떻게 죽나 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형량이 4년이에요. 내가 기가 막혀서 2차 공판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민 생활 7년 동안 빠듯한 살림에 벅차 가입하지 못했던 보험 때문에 수술도 받지 못하고 퇴원한 그의 통증을 달래는 건 다른 곳을 자극하는 방법뿐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보내온 카드들. 총상보다 더 치유되기 어려운 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밖에서 듣던 소문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흑인 밀집 지역인 이곳엔 한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한인 상인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소입니다. 상점에서 물건 교환이나 현금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우리 돈을 벌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가 우유를 샀는데 우유가 상했다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마치 내가 그 돈을 훔치기라도 한 것 같이 기분이 나빴어요. 빈민가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한인에게 가장 먼저 터뜨리는 불만은 한인이 불친절하고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잔돈이나 영수증을 건넬 때 집어 던지는 듯한 한인 상인들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저희들 돈을 벌어가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흑인이니까 갱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인이라 간주합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죠. 날 보고 갱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빠요. 일자리가 없는 자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역시 한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자신들을 고용하지 않는 건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얘네들 그것도 원래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들어오면은 좀 이상한 애들은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 도둑놈이라고 그냥 막 큰 소리 친다고 도둑질을 해가지던데 자꾸 그러냐고. 자연히 그렇게 되게 마련이야. 애들도 쭉 보면은 만지작만지작에다 우리가 하늘만 파면 그냥 집어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돈만 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잡이 없고 자기네 잡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왜 잡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줘서 득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하이어링하는 건데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 컴플렉스를 한인 커뮤니티에 발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폭동의 충격으로 인한 폭동 증후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진짜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자기도 뭘. 그리고 이렇게 정말 1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그거하고 애를 살고 싶은 생각하고 진짜 환멸을 느끼고 막 그랬어. 제가 그래 한국까지 갔다 왔는데. 사건 충격 그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든지 또 이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 다니질 못해요. 그 다음에 누구 낯선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희들이 본 그 이 피해자들 가운데 65%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술 판매상을 경영하다가 폭동 때 모두 불타버린 이규섭 씨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부터 그냥 생각을 그냥 너무나 그 깊이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도 뭐 되나 안 해나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지나는 거는 그 결론 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자꾸 생각나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LA 한인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끈 이 사건은 이규섭 씨가 고의로 방화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4월 29일 밤새도록 TV 뉴스를 보며 걱정하던 이규섭 씨가 자신의 가게에 가본 건 30일 아침. 자신의 가게가 타지 않은 것을 알고 다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포리스들이 다 깔려있고 그러니까 안 막아주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안심을 하고 종업원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여기 문 열고 이쪽으로 하는 게 빨리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싣고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그 저기 전부 다 가벼워요. 물건들이 과자들이 되나가지고 싸구려 과자들이 되나가지고 가벼우니까 금방 실으니까 한차 되더라고. 되는 대로 물건을 챙겨 실어 집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물건을 실으러 가던 차에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리가 가게 좀 홀라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놈들이. 너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나 기다리면서 전화했다 자기 집으로 여기 바로 여기 어디 산다 하더라고. 여기 요 코너에 홀라고 있다고. 가게가 타버리고 시리에 차 있던 이규섭 씨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건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말 여기 이 집에서 체포됐는데 새벽 6시에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사실 얘들이 나를 지금 체포할 때는 깽두목 뭐 살인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현장범으로 잡히는 사람 이런 사람 잡는 식으로 나를 잡아갔어요. 눈물 난다고 지금. 수사팀이 완전히 여기 들어쳐가지고 자신의 가게를 불지르게 하고 폭동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게가 불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혼자 이렇게 잡도 없고 애들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는데 내가 왜 막막하냐 이게. 에? 고생 끝에 이루어 놓았던 상점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는 이 씨가 이민 와서 꿈꿔왔던 아메리칸 드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계 이민들은 같은 동양계이면서도 일본계나 중국계와는 달리 미국 주류 사회에 융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아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민 온 한인들이 주 노동시장에 끼어들기가 매우 힘이 들고 또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지만은 영어도 안 통하고 여기 문화도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소수 열등 인종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원인이 합쳐져서 LA 폭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백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백인처럼 착각을 하시고 살아온 곳입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우리가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만 많기 때문에 백인들이 흑인을 본 그런 시각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LA 폭동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한 한흑 갈등이 아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역사에서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의 역사는 인종 폭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어떤 불평등 그리고 사법제도의 불공평성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 것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것이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흑인들이 그 민권 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얻은 그 이득을 계속 뺏어갔어요. 특히 그 보수 행정부에서, 레간하고 부시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설당을 잃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느낀 것이죠.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경제적인 모순이 작년 LA 폭동이 일어난 가장 커다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동의 원인은 경제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언론은 폭동을 인종전쟁으로 끌고 가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한인과 흑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악한은 정치가들입니다. 백인들의 시각에서 미국 사회를 바라보았던 한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폭동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백인과는 다른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9 폭동이 발생하여 한인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백인들의 진심을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한인들은 우리 흑인이 이곳 사우스 센트럴에서 받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나와서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한인들에게 당신들도 또 하나의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4.29 폭동은 우리 재미 한인사의 하나의 그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세의 경우는 미국 속의 한국인에서 재미 한국인으로의 변화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2세나 1.5세들은 바나나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그런 생활을 해온 그 바나나 아메리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 한인으로서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4.29 폭동입니다.